안녕하세요. 첫사랑을 대하듯 다른 사람을 대하라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플로리다에 다녀오기 전까지는 확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앤마리 씨, 그리고 지금 당신과 얘기하고 나니 저희 부부가 서로에게 부정적으로 대해왔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군요. 이제는 당신의 질문에 긍정적으로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을 하면서 조이가 웨스의 손을 잡았다. 조이의 말이 끝나자 앤마리가 말을 이었다. 당신들 두 분이 모두 동의를 했으니 이제 성공으로 가기 위한 기초는 마련이 된 셈이네요. 물론 그 길이 쉽지 않은 길이라는 건 알고 있겠죠? 물론이죠. 웨스와 조이 모두 동의했다. 제 생각에는 두 분이 함께 주기적으로 서로 간의 약속을 새롭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군요. 관심이 부족하면 어떤 것이든 사라지기 때문에 약속도 주기적으로 상기할 필요가 있어요. 앤마리가 말을 계속하려는데 조이가 중간에 끼어들었다. 다음에 무슨 말을 하실지 짐작이 가는군요. 어떤 건데요? 일단 우리가 한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하면 즐거운 고래바는 게임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 두 사람은 계속해서 관계를 개선시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게 되고 그 노력의 과정에서 다시 많은 즐거움을 얻을 수 있게 될 거라는 것 아닌가요? 제가 하고 싶었던 말 그대로군요. 앤마리가 웃으면서 말했다. 그게 바로 긍정 대 긍정의 법칙을 따르는 것이죠. 긍정적인 반응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일을 계속하도록 만드는 동기가 돼요. 계속적으로 관계가 상승 곡선을 그리게 되죠.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어요. 만약에 상담을 요청한 남녀가 당신의 질문에 대해 아니요라고 대답하면 어떻게 응대해 주시나요? 그 경우 결혼 상담소로 가서 상대방과 아이들에게 상처 주지 않으면서 헤어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상담을 해보라고 권하죠. 긍정적인 방식으로 관계를 끝내는 것도 가능하죠. 앤마리의 부드럽지만 단호해 보이는 말에 웨스가 말을 돌렸다. 우리는 긍정적인 것을 강조할 거야. 맞지 여보? 웨스의 기분을 이해한 조이가 거들었다. 그래요 앤마리 씨. 우리가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조언을 해주세요. 제가 직접 말씀드리기보다는 두 분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앉아 서로의 관계에서 문제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 얘기를 해보는 것이 어때요? 문제가 파악되면 그 다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긍정적인 방법에 대해 다시 의견을 주고받으면 될 거예요. 웨스와 조이는 앤마리의 충고대로 했다. 그들은 그날 저녁 서로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하기 시작했다. 조이는 웨스에게 가족이 하나가 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가 저녁에 일찍 들어오면 좋겠다고 얘기했다. 솔직히 당신이 일찍 들어오지 않았던 게 내가 당신에게 부정적이었던 이유 같아요. 그녀가 털어놓았다. 당신이 없을 때마다 난 상처받았고 그럴 때마다 뒤통수치기 게임이 시작되었죠. 나도 느끼고 있었어. 앞으로 정말 일이 많거나 바쁜 것이 아니라면 집에 일찍 들어오도록 할게. 조의 표정이 밝아졌다. 일주일에 2, 3일만 그렇게 해줘도 정말 큰 의미가 있을 거예요. 당신의 일이 중요하고 정말로 노력을 많이 해야 한다는 사실도 알아요. 하지만 우리 가족 모두가 일체감을 가지기 위해서는 함께 모이는 것이 중요해요. 당신이 저녁 식사 시간에 맞춰 집에 들어오는 건 규칙이 아니라 축하할 일이 될 거예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웨스가 동의했다. 나에게도 우리 가족이 먼저야. 당신도 알겠지만 내가 꼭 회사에 늦게까지 남아 있어야 할 때도 분명히 있을 거야. 하지만 이번 주부터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제 시간에 퇴근해서 집에 오도록 할게. 그리고 앞으로는 회사 일이나 걱정거리를 집으로 가져오지도 않을게. 저도 작은 일로 당신을 괴롭혀서 집에 돌아오기 싫도록 만들지 않을게요. 조이도 자신의 잘못을 시인했다. 아무도 완벽하지 않아요. 하지만 함께 노력하면 가능한 일이에요. 이제부터 당신이 나와 아이들을 위해서 해주는 모든 일에 대해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하는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을 거예요. 정말 반가운 얘기인걸. 웨스는 이렇게 말하며 조이에게 키스를 했다. 며칠 후 엘리는 엄마에게 자신의 친구 얘기를 했다. 머린이 요즘 계속 자기 남자친구인 휴에 관한 얘기를 저한테 털어놔요.
머리는 남자친구가 요즘 이상한 애들과 어울려 다니기 시작해서 엄청 화가 나 있어요. 머리는 자기 남자친구와 시간을 더 보내고 싶어 하거든요. 휴가 이상한 일에 빠질까봐 걱정하고 있어요. 머리는 그러는데 휴의 부모님이 최근에 이혼을 하셨대요. 휴는 지금 엄마와 사는데 아빠를 무척 그리워해요. 그런데 휴의 엄마는 휴에게 잔소리만 하신대요. 물론 머린도 최근에 휴가 그렇게 반항적이 된 게 집안 문제 때문이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말인데요. 엄마는 휴의 엄마와 친구니까 얘기를 좀 해봐 주실 수 있나요? 내가 알기로는 휴의 엄마가 최근 이혼하고 나서 직장에 다니며 휴를 돌보는 상황에 적응하느라고 애쓰고 있다는구나. 그리고 내 얘기와는 다르게 요즘 휴가 이상할 정도로 까다롭게 군다더라. 엘리야, 나도 걱정이 되긴 하지만 그렇게 꼬치꼬치 캐고 싶지는 않구나. 다른 부모의 양육 문제에 대해 얘기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란다. 저도 잘은 모르지만 그럴 것 같아요, 엄마. 하지만 두 분이 친하니까 차를 마시면서 얘기를 나눠보면 낫지 않을까요? 그것만으로도 머리내겐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조이는 딸의 제안에 대해 며칠 동안 생각해봤다. 솔직히 휴의 엄마인 세른에게 고래반응 방식을 사용한 양육방법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것이 내키지 않았다.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며칠이 지난 후 조이는 딸의 부탁도 있고 해서 마침내 세른에게 전화를 걸어 출근하기 전에 함께 차를 마시기로 했다. 세상에. 세른은 만나자마자 한숨 섞인 말을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어. 새로 구한 회사에서는 하루 종일 일해야 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반항만 하는 아들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야. 세른은 곧 휴와의 문제를 털어놓기 시작했고 조이는 그녀가 두려움과 혼란으로 인해 아들과 뒤통수치기 게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내가 몇 번씩이나 그 애한테 외출을 할 때는 어디에 누구와 함께 가는지 얘기하라고 했는데 그 말을 들은 적이 없어. 말로 하지 못한다면 쪽지라도 써놓고 가야 할 텐데 그마저도 하지 않아. 전화 좀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 조이는 세련에게 동정심이 일었지만 세련이 아들의 잘못에만 초점을 맞추는 걸 보면서 그런 식으로는 아들과의 관계가 계속 악화될 수 없으리라고 생각했다. 세련의 불만을 한참 듣고 난 후에 마침내 조이가 말했다.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돌아와 아들의 행방을 모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아. 네가 그 아이를 사랑한다는 것도 잘 알겠고 지금 이 상황이 둘 모두에게 힘들다는 것도 알겠어. 하지만 이제는 너와 아들이 서로 적이 아닌 친구가 되어야 할 때가 된 것 같아. 우리 아이들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와 많이 삐걱거렸는데 지금은 새로운 방법을 통해 친구처럼 지내고 있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들어볼래? 한번 얘기해보렴. 어떤 얘기라도 듣고 싶어. 난 정말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거든. 세르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말했다. 조이는 최근에 있었던 일들을 세련하게 자세하게 들려줬다. 대화가 끝나자 세르는 두 개의 목록을 만들었다. 하나는 휴를 나무라지 않으면서 자신이 필요한 것을 얘기하고 휴와 적절한 합의사항을 만드는 방법에 관한 것이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휴가 합의사항을 지켜나가면서 작은 발전이라도 있었을 때 세른이 그것을 알아채고 칭찬해주는 방법에 관한 것이었다. 세른은 두 개의 목록을 보면서 무척 마음에 들어했고 마지막으로 조이를 껴안으며 고마운 뜻을 전했다. 정말 고마워. 그동안 희망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잊고 있었던 것 같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